안녕하세요. 별이별잡 별별일 다 있는 이곳에 여러분들의 별별 DJ 티변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대응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경찰청 말씀만 들어도 되게 마음이 무겁죠. 내가 뭐 술 먹고 실수라도 했나? 막 그런 온갖 생각이 들잖아요. 이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경찰청에서 내가 피해자가 됐던 참고인 됐던 아니면 피의자가 됐던 내가 정말로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서 조사를 받아야 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문제인데, 경찰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카드 정보를 물어보고 점점점 무슨 일인지 다 아시죠? 보이스피싱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 저는 직업상 이걸 하다 보니 경찰청 뭐 연락 그거 다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막상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이 받았을 때도 그렇고 좀 헷갈릴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연락이 왔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돼요. 당황하잖아요.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연락이 왔을 때에 대한 팁, 일단 진짜 연락과 가짜 연락,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연락 방법인데요.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올 수 있는 방법들이 이메일, 문자, DM, 전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이메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메일로 경찰청입니다 이렇게 오면 그 이메일 주소를 보시면 경찰청은 예를 들어 뭐 폴리스 뭐 이런 식으로 달려 있을 텐데 이게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수사가 한참 진행돼가지고 수사관님하고 이메일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된 게 아니라면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전화로 연락이 왔을 때예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070, 050 아니면 휴대전화번호 이런 걸로 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특히 휴대전화번호가 찍혔다, 두말할 것 없이 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도 수사관님하고 어느 정도 사건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도 되겠냐 라고 서로 양해가 됐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은 극히 드물고요. 거의 모든 연락은 그 경찰청의 직접 번호 있잖아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그 지역 경찰서 번호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99.99%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사관님들은 자기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업무 전화, 업무폰, 업무폰도 아니야. 거의 업무 전화로만 연락을 하시고요. 다른 연락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하신 거, 문자는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자도 휴대폰 번호로 오는 문자는 저는 무시하셔도 된다고 보고요. 서해 번호로 아주 단순한 통지들이 올 수는 있어요. 출석 날짜라든지 결과라든지 결과 통지가 같다라든지 아주 간단한 통지가 그 서의 대표 번호로 올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본다든지 링크가 오는 문자, 그런 거는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불안하시면 수서경찰서입니다 이렇게 하고 문자가 왔어요, 휴대폰 번호로. 그러면 그 번호로 전화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대표 번호가 있어요. 뭐 서초경찰서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문자를 받았다 라고 하면 그 서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저는 꼭 연락을 직접 내가 해야 될 때는 휴대폰 번호 070 이런 거 말고 그 담당 경찰서 수사기관을 검색을 해가지고 전화를 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한테 연락을 어느 서라고 하면서 연락이 오겠죠. 어느 서입니다 라고 하면 나한테 연락이 일단 먼저 올 가능성이 높은 곳은 거의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수사도 절차가 있어서 보통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1차적인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나한테 연락을 하시는 수사관님들이 경찰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검찰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나한테 믿더라고 명함을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상황이 되면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아니면 문자로 그냥 출석 요구서만 보낼 수는 있어요. 어떤 링크가 없는. 수사관님들은 그렇게까지 자기 신원 노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불편하거든. 자기가 신원 노출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사관님들 연락하셨을 때,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연락을 했을 때 목적이 달라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정말 수사 일정을 잡기 위한 겁니다. 거의 99%는 그 진술조서를 작성할 날짜를 잡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 거고요. 사기꾼들은 한 방에 사기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말이 정말 많을수록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사기관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사건을 얘기를 해줘요. 어떤 상해 관련된 사건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사건을 얘기해 주시거나 실제로 아예 거의 얘기를 안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경찰서 또는 몇백 몇 호로 오세요 라고 날짜를 잡는 게 거의 끝이고요. 통화에. 그게 아닌 이제 사기로 가면 은근슬쩍 하나 물어봐요. 이름 물어보고 계좌번호 물어보고 생년월일 물어보고 심지어 막 그래. 나한테 돈이 줄 게 있대. 사람들이 뭔가 뺏어갈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서 그렇지만 카드 정보가 필요하고 인적사항이 필요하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안 하고요. 수사기관은 설사 나한테 줄 게 있다고도 얘기 안 해요. 나한테 뭘 주는 거는 수사기관의 일이 아니고요. 일단 수사기관은 형사를 하는 곳이지 원칙적으로 나한테 주는 거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그거를 왜 전화로 하겠어. 절대로 나한테 뭘 주거나 받거나 급한 돈이 관련되어 있는 걸 수사기관은 전화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나한테 돈을 줄 게 있다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물어본다, 카드번호를 물어본다, 이러면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어떤 링크를 보내줘서 클릭해라, 개인정보 동일받는다, 이것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개인정보를 동일받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정보가 빨려나가요. 자, 그럼 두 번째, 진짜 내가 사건에 휘말렸을 때가 있잖아요. 진짜 내가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수사기관한테 연락이 와요. 누구누구님이신가요? 그러면 네 맞는데요. 그러면 세종경찰서인데요, 어떤 사건이 지금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좀 나와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날짜를 잡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출석 전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든지, 네 이제 내가 가도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스스로 가시는데요.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이게 한번 경험을 하신 분한테 말씀을 들었었어요. 불법 사이트에 이게 충전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휘말려서 이제 이분은 결백하시고 잘못은 없으셔가지고 이제 전혀 문제는 안 됐는데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시면 보통 이 조사실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제 조사하시는 분과 본인 이제 촬영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라든지 묵비권, 무죄 추정 이런 얘기들을 해주죠. 굉장히 압박도 받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이제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수사관님께서 수사가 시작됐으니 사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서 어떤 부분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무죄나 무혐의를 받고 싶으시면 요러한 부분들을 좀 자료를 제출해달라, 설명해달라 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면서 조사를 마치고, 또 이분께서는 좀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하셔가지고 결국 무혐의를 잘 받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억울하고 누명을 쓴 거다 라고 하면 그때는 수사기관이 사건 처리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나한테 많이 또 기회를 주시고 말씀도 충분히 다 들어주시고 다 적어주신다 라는 것들을 좀 마음에 담아두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솔직하게, 대신 거짓말이나 허위 증거는 절대 안 돼요. 그거 자체가 법에 걸릴 수가 있고요. 추가로 위법이 돼가지고 추가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다간 진짜 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만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얘기를 다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에 대하여 별의별 상황을 설명해 보았는데요. 이런 일이 정말 없기를 바라지만 또 막상 살다 보면 있기 마련이고, 특히 요즘에는 온갖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들이 판을 치면서 내가 정말 뜻하지 않은 연락에 말려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현명하게 헤쳐나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티별님들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제가 조금 더 유쾌하고 맑은 에피소드로 방송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별이 별일보다는 별처럼 빛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